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해 수요층들이 다시 대체주택인 빌라 시장으로 회귀하면서 빌라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반등에 이어질 거다. 제가 예측한 대로 다세대 주택 빌라 시장도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격적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될 때이고, 빌라의 바닥 매매 가격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2023년 4월달 그 당시 빌라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 영상을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해드려 왔었습니다. 자,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201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반등을 하면서 24년도에 접어들며 본격적 상승이 이어질 거다. 자, 아파트 가격, 전세와 매매 가격 상승의 여파로 인해 수요층들이 다시 대체주택인 빌라 시장으로 회귀하면서 빌라의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반등에 이어질 거다. 그래서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 빌라의 반등 시점을 말씀해 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지금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 뒤에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빌라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 물량 감소와 거래량 회복 등 상승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비아파트 시장으로까지 번지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서민주거 시장의 한 축을 떠받고 있는 이 빌라는 최근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상승하며 가격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달 서울의 빌라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평균 0.12% 오르며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권역별로 보게 되면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이 0.15%로 가장 많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부권, 도심권, 서남권, 동부권 모든 권역이 상승으로 지금 전환된 상황입니다. 자,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매매 가격은 평균 3억 4천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동남권은 5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권 4억 8천만 원, 서부권 2억 9천만 원, 서남권 2억 7천5백만 원, 동부권 2억 7천3백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전셋값도 오름세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빌라 전세 매매 가격 지수도 지난 5월 평균 0.03% 상승한 데 이어 약 6월 달에 0.0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자, 문제는 당장 1, 2년 후부터 빌라의 공급 절벽이 본격화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다세대 인허가 실적은 1223가구에 그쳤습니다. 1년 전 대비 약 26.6%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고, 이 기간 연립주택은 약 83.4%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자, 다세대의 착공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41.9%가 감소된 상황이고, 연립주택은 74%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놀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대체재인 빌라의 매수에 임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다세대 건수는 12,893건으로 1년 전보다 28% 거래량이 증가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지표와 국토부의 통계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다세대 주택의 매매와 전세 가격이 지금 동시동반 반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지표를 보게 되면 서울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 2013년도 하락폭이 가장 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4년 상반기까지도 하락세가 유지된 상황이고, 다만 2024년
1월 달을 기표로 해서 요 시기 때부터 하락폭이 축소되기 시작하고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 0.06%로 지금 2달 연속 상승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자, 7월 달도 마찬가지 상승으로 전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 빌라의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 2023년도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2024년 상반기 때까지도 마찬가지 하락세를 유지했던 시기였고, 다만 2024년 1월부터 하락폭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0.12% 상승으로 상승폭이 지금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7월달에는 더더욱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 매매 거래량은 제가 직접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지표를 기반해서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2023년 지금 거래량 지표를 보게 되면 보통 약 한 1,600에서 한 2,000건 요 사이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023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12월 달에는 650건, 거의 최저치의 거래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24년 1월 달에 2030건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3월 달로 접어들면서 2400건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024년도의 거래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거래 지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7월 달도 마찬가지 8월 10일 기준해서 7월 달의 거래 지표가 21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6월 달의 거래 지표를 넘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와 전세 가격도 동시동반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2023년 3월달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그 당시 빌라 시장은 처참하게 무너졌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 시점 제가 빌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했던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매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또 지금 매도하면 엄청난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딱 1년만 기다리시면 1년 뒤에 다세대 주택 시장도 아파트 시장과 똑같이 급변해서 상승을 맞이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를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의 대체주택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큰 명제를 이해하셔야지만 왜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매도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다세대 주택 언젠간 또 매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텐데, 이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오면 반대로 아파트의 매력도는 낮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의 대체주택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로 아파트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면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아파트의 매력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찾아와야지만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아파트에 따른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점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때, 그 시기에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 고점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아파트에 따른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유입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과 적용이 지속적으로 되어 온다면 아파트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아파트의 가격에 고점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아파트 가액도 높죠.
이런 상황에 취득세도 중과 적용이 되어서 최대 12%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서울 아파트 상승기에 10억 중반의 중위가격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10억 중반에 12%의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취득세만 하더라도 1억 2천 이상이 나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인해서 양도를 내면 내 뜻대로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을 또 고스란히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종부세에 대한 중과 적용으로 인해서 사실상 큰 부담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아파트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체 주택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네 번째,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 당연히 아파트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시장에는 현금이 많은 분들만 유입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9억이 초과될 경우에도 20%의 LTV가 적용이 되고 9억 이하는 40%밖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DSR 규제 정책이 도입되고 나서 당연히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대출에 대한 한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서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못해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기가 어려웠던 이런 시기가 찾아온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다시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청약 시장에 있어서 경쟁률이 높아져서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시작한다면 수요층들은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가점이 평균 한 65점에서 70점 이상 돼야지만 당첨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이었었습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평균 60점 이상은 넘어야지만 당첨이 됐었던 시기가 있었었죠. 자, 이렇게 당첨이 되려면 무주택 기간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연수도 길어야 되고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당첨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기축 아파트를 취득하기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분양가를 보고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많았는데 이 청약 시장에 도전해서 만약에 실패하신 분들 입장에서 기축 아파트로 가기에는 워낙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런 분들이 다시 다세대 주택, 저렴한 다세대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그런 분들이 많았었다. 자, 따라서 이런 총 5가지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기준의 아파트의 매력도가 낮아져야지만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가 높아져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준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수준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낙폭이 워낙 확대되어 큰 폭으로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보고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매력도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다세대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금 다세대 주택에서 봤을 때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 다세대 주택의 큰 장점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었죠. 우리 주택의 유형을 본다면 다가구, 단독, 아파트, 다세대 주택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총 4가지의 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임차 수요가 봤을 땐 단독,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다가구 주택은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떨어져서 유입되는 수요가 적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워낙 높아져서 아파트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되었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았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었었죠. 5천만 원, 1억 원 이하도 충분히 서울의 좋은 지역에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접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웬만한 지역일 때는 2억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임대차 계약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 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뉴스와 매스컴들이 계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임차 수요층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아파트의 전세 가격의 낙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 수요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죠.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임대차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세를 다시 맞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 중과 적용도 규제가 전부 다 완화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진 않았지만 이미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물론 12%의 취득세도 6%대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강남 3과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일대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3주택부터 중과가 적용이 되어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세금적인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양도세 중과도 비규제로 전환되면서 아예 없어졌다. 또한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공제액도 6억에서 9억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하 또는 3주택 과세 표준 10억 이하인 분들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적인 부분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는 분들이 많아졌다. 또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 이 또한 마찬가지 대출이 완화되었죠. 지금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 따른 대출 규제, 대출 금지가 지금 이제 전격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규제 지역 일대에서도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LTV 50%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나올 수 있죠. 또 지금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서울 전반적인 지역 일대도 LTV 80%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 DSR, 이 규제 정책도 도입되어 있지만 제외되는 상품도 있죠. 특례 보금자리,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도 마찬가지 9억 원 이하 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SR 제외돼서 디테일 수준만 60%가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그리고 다른 대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받아서 아파트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청약시장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죠. 자, 기존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당해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줍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당해 지역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주택이 있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게 되었고, 또 이제는 세대주만 했던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이제 세대원도 같이 함께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다. 여기에 지금 중도금 대출 전격적으로 전부 다 해제되어 중도금 대출이 금액적인 상관없이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전매 제한도 해제되었죠. 언제든지 전매할 수 있도록 분양권 시장이 다 완화되었죠. 자, 이런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만약에 청약에 도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많은 곳들을 잘 보시면 거의 분양가 수준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질비하다. 지금 워낙 아파트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세대 주택의 매력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에 따른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파트의 매력도가 높아져서 다시 고점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지고, 또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가격이 같이 함께 높아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지 않고 전세가율이 낮아진 상황을 유지하거나, 또는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중과 적용이 시작이 되거나, 또는 대출에 대한 규제 정책이 다시 하나하나씩 도입되기 시작하고 청약시장에 다시 과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다세대 주택의 매력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은 하위 주택이고 아파트는 상위 계열의 상위 주택이다 보니 상위 주택이 먼저 상승하고 난 이후에 하위 주택이 같이 함께 상승을 할 겁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반등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아파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 1년 뒤부터 다시 다세대 주택의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까운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매매 시장에 있어서 다시 상승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매매는 약보합세, 잠시 조정을 보면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죠. 이 가운데 전세 가격은 지속적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매와 전세 비율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금액은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많은데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자, 이 투자 수요는 다주택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1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고요. 무주택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외지인들, 예컨대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당연히 서울이죠. 자, 가장 핵심 지역에 있는 서울을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각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집중하면서 또 이렇게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뭐 포항 지역 일대 집값이 하락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수요가 포항에 들어가서 갭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울 집값이 떨어져서 포항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분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듯이, 이렇게 외지인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선매수, 후전입으로 무주택자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매수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을 때 그때 전입하는 목적으로 일단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매수하는 이런 분들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본인이 지금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수요는 무조건 투자 수요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매수 후 전입하는 분들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도 앞으로 더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수요 유입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함께 유지되면서 다시 매매 가격은 상승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 또 임대차 시장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고, 다시 이렇게 급매물을 찾아서 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집중되면 매매 가격은 다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빌라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현재 시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빌라의 매매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을 봤을 때 동시동반 하락세로 진행 중에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빌라 시장은 무조건 전세 시장이 회복이 돼야지만 매매 시장도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전세, 역전세가 아직도 빌라 시장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시작으로 지금 워낙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빌라 전세를 좀 회피하는 수요층들이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빌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요는 급감하다 보니 이렇게 전세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월세로 이동하는 빌라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회피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가까운 미래나 또 미적 관점의 시장을 바라봤을 땐 앞으로 전세의 시장은 회복세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세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언제쯤 회복이 될까를 봤을 때 우선 2024년 하반기 정도에 저는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시기 때 역전세가 일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과 좀 달리 상승 시기가 조금 더 유지되었었습니다. 아파트는 2021년 하반기가 가장 높았던 상승 시기였고, 더 나아가 22년 1월 달부터 하락으로 전환되었었죠. 그 반면에 빌라 시장은 2022년 상반기 때까지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동시동반 상승을 하면서 투자 수요가 상반기 때 많이 유입됐던 그런 빌라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 6월 달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역전세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었었죠. 자, 따라서 2024년 상반기가 2년 차입니다. 따라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역전세로 인해서 빌라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 24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일부 역전세가 해소가 되면서 전세 가격도 회복세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요층들이 빌라 전세, 안정적인 빌라 전세로 다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역전세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빌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 이게 앞으로도 지속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이 아파트 전세에 DSR을 도입한다라고 1월 달에 금융위가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없었던 걸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DSR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길 거다. 그러면 매매 가격도 상승이 되고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이 된다면 결국엔 올 수 있는 주택 시장은 빌라밖에 없습니다. 빌라. 따라서 서민주택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고 다시 빌라의 전세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 여기에 지금 빌라에 전세를 회피하는 수요는 월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텐데 그러면 또 다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또 DSR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대출을 받아서 다시 빌라에 전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전세는 회복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전세가 회복되면 매매 시장도 회복될 수밖에 없을 텐데,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중요한 건 정비 사업에 지정된 이런 빌라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전세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옵니까? 빌라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근데 빌라의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 전세 가격이 회복이 돼서 전세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면 다시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투자 금액은 더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투자 수요가 유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투자 수요가 뭘 보고 빌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정비 사업을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면 아파트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대체제로 이 정비 사업 지정된 빌라를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비 사업 지정된 빌라냐, 지정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빌라냐에 따라 수요 유입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빌라 시장의 수요가 막 급격하게 급증하는 시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빌라 시장에 유입되는 수요 가운데서도 이런 정비 사업에 지정된 빌라의 수요가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빌라의 좋은 적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정된 빌라, 그리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이런 빌라, 그리고 매매 가격 하락폭이 큰 빌라를 찾아서 여러분들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파트 바닥 매수하지 못한 것들을 다 보상받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2023년 상반기 4월 달부터 제가 전망 강의 영상을 송출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빌라 시장이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시기, 저는 1년 뒤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가 예측한 대로 다세대 주택 빌라 시장도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다세대 주택의 시장을 봤을 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선 단기간에 빌라 시장의 가격을 회복시켜야 되는 지금 의무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안에는 빌라 시장 가격 회복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여러 빌라 시장의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들을 완화하는 정책안을 이제 앞으로 펼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상승폭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실수요층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젠 투자 수요층들도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과 함께 수요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이 빌라 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더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 매도 타이밍을 보셔야 될 때이고 또는 빌라의 바닥 매매 가격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기라도 빨리 매입하셔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저가 매매, 저가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